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800명대를 기록해 다시 주말 기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0일째 네 자릿수 확진으로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중증 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2,000명 선까지 막 치솟다가 다시 이제 1,8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주말이면 검사 건수가 줄어든다는데도 이렇게 계속 확진자 수가 줄지 않네요. 네, 사실 지난주에 주말에 갑자기 이제 최고치 기록하면서 네. 주중에 2,000명 넘어섰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계속 델타 변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 바이러스로 바뀌면서 전파력도 강해졌고요. 또 연휴 또 지난 또 계속 휴가 기간 겹치면서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악화될 만한 조건들만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유행세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전파력이 워낙 강한 데다가 마침 또 7말 8초 휴가가 지금 네. 오늘도 이제 연휴까지 광복절 연휴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 처음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이제는 비수도권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복절, 휴가의 광복절 연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휴가 기간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장이죠. 정경 청장이 지금은 정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수학적 모델링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약간이라도 이제 완화 기조가 된다든지 국민들의 그런 방역의 동참에 대한 의지들이 꺾이게 된다면 뭐 확진자 수가 뭐 한 3,000명, 4,000명 에도 뭐 도달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사실 확진자 숫자가 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정도의 확진자 숫자가 되게 되면 일단 중환자의 범위가 한 500명에서 700명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네. 사망자가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철저하게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칫하면은 조금만 방심하면 확진자가 3, 4천 명까지 늘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경우에 중환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근데 각종 휴가지에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군요. 떠나고 네. 있고 여전히 특히 제주 같은 경우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왔는데 이번 광복절을 낀 3일 연휴 기간에 지금 16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왔다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동을 안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미 휴가를 떠나셨다면 관광객 스스로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어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신 분들이 지하철이 너무 한산해가지고 네. 수도권에 사람이 이미 벌써 많이 빠져나갔구나 이걸 네. 느끼실 정도였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일단 관광지로 여행을 가신 분들 뭐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가족들끼리 이제 조촐한 만남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시설인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좀 바깥에 있는 야외에서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숙소에 와서 드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가지고요. 어떤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은 최소화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지의 대부분들이 관광 오신 분들이 지역사회 유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확산되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관광지에 계신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자제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말이죠. 광복절 맞아 서울 도심에서 이제 각종 집회들이
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관 참여 인원만 지금 보니까 한 1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1인 시위만 지금 허용이 되는데 이걸 또 변형을 해서 불법 집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감염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예, 일단 뭐 이미 작년에 저희가 광복절 집회 통해서 2차 유행의 상황들이 발생한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건데요. 네. 일단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말 1인 시위만 하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변형된 형태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그분들이 이동하는 통로, 그러니까 경과 또는 그분들이 이제 잠깐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상황들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일단은 지금 유행 상황이 뭐 지금 1, 2, 3차보다도 가장 최악의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분들 억울한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자제해 주시고 또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조치가 거리두기 4단계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력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대규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 좀 더 강력한 뭔가를 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도 고민일 거고 전문가들도 네.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예방 접종률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델타 변이에 의한 전파력은 강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강한 상황을 그냥 4단계라는 거로 그냥 간신히 그냥 붙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당연히 유행 상황을 완화시킬 거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다만 또 지금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방역을 강화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상황은 유행이 또 악화되게 되면 그런 또 그거 자체가 또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은 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들, 특히 관광지나 이런 데는 이제 3단계인 지역이라도 뭐 위기면 4단계로 올리는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의료 체계가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그런 거리두기를 발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일단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금의 그런 방역 조치들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그런 파국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에서 개인 각자가 열심히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의료 체계 붕괴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병상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남은 중증 환자 병상 거의 포화 상태고요. 전국적으로만 봐도 지금 36% 정도만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병상 확보 대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내려서 이제 뭐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대병원은 중환자 병상 1.5% 늘리라 그래서 예. 지금보다 한 170개의 중환자 병상을 2주 안에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확충이 되는데 수도권도 지금 감당 가능한 중환자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도권에서 버퍼를 가지고 비수도권의 환자를 전원받아가지고 해결해 줬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이 꽉 차 있으니까 네. 비수도권에 있는 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병상 확충 서둘러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유행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지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일까지는 없어야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같이 우리가 이제 4차 대유행을 꺾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백신 접종일 네. 거예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데 지난 9일부터 시작이 됐죠. 18세에서 49세 사이 사전 예약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70%의 예약률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접종을 하겠다라는 여론조사에서 70%까지 사실 오르긴 했었는데 네. 3, 4월만 하더라도 40% 정도밖에 안 맞겠다 그래서 사실 60%만 나온 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이기는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이제 뭐 특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에 대한 그런 이상 반응 얘기들도 사실 나온 거 있고 실제 군인 한 분이 사망하신 부분도
부분들도 사실 있었었고, 예. 그리고 젊은 층의 생각들이 내가 뭐 걸리더라도 뭐 크게 이제 뭐 중증으로 가거나 이제 이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서 예. 접종 동참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자기 번호대에 이제 10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한 분들이 추후에 이제 그 마지막 날이죠. 19일이라든지 이런 날 추가로 예약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조금 더 동참을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겪는 고통은 크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가족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우대 정책들, 지금 보류되어 있는 우대 정책들을 통해서 20대부터 40대 예방 접종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네. 또 돌파 감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 놓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다가 내가 부작용이 있는데 내가 이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나라는 네.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백신을 맞아 주셔야 되는 게 네. 일단 집단 전체가 면역력이 올라가서 일단은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지금 20대에서 40대에서도 중증 환자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숫자 자체가 전체 숫자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중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씩 이번에 예방접종을 다 해주시면 전반적인 중증 환자의 숫자가 감소될 거니까 예. 의료 체계 보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랑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증 환자가 줄고 사망자가 줄어야 일단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예방접종 꼭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지금 전파력이 강력하고 치명률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바이러스죠. 변이 바이러스, 람다 바이러스가 지금 네. 보면 전 세계 30개 국가에 네. 지금 퍼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일본까지, 이웃나라인 일본까지 지금 상륙을 했거든요.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데 이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 결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백신의 효과를 좀 꽤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델타보다 좀 떨어뜨리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전파력은 델타랑 뭐 비슷한 건 조금 낮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변이가 유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입됐었을 때 줄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입 사례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여러 가지 뭐 자가격리 제도라든지 시설격리나 이런 부분들 계속 동원을 해야 될 거고요. 또한 네. 국내 유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내 유행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또한 그런 변이에 감염된 분들은 조기에 진단이 돼서 일단 빨리 격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기존에 하던 방법들 더 강화해서 잘 하는 수밖에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네, 이제 백신 접종 얘기를 좀 더 저희가 해볼게요. 네. 정부가 지금 50살 이상만 접종하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접종 연령을 30살 이상으로 이제 낮춰 잡았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잔여 백신 접종 안을 변경을 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희망자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또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 희귀 혈전증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0세 이상만으로 네. 접종 연령대를 제한을 했었는데 다시 30살 이상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접종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부담을 개인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50세 이상으로 올렸을 때의 기준 자체는 그 당시에 백신 접종자 대비에 당시 2명의 이제 혈전증 환자가 30대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네, 네. 그 중에 1명이 사망을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접종 기록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 부분을 비교했더니 네. 그러면 50대 이상이 맞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했던 부분인데 네. 최근에 접종자가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혈전증의 추가 발생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제 혈전증은 유럽이나 이런 거 10분의 1 정도, 한 100만 명에 2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비용이랑 그런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 부분을 분석을 할 때는 현재 유행 상황도 반영하거든요. 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면 어떤 백신이든 간에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분석을 다시 했더니 30세 이상으로 환원하더라도 네. 백신 접종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다시 났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백신 접종 관련된 부분은 효과 부분과 그다음에 위험성 부분을 반드시 이제 계속 저울질하는데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30세 이상이 맞추더라도 효과 부분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잔여 백신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잔여 백신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2차에서는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원칙상으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를 잔여 백신 맞으신 분은 2차는 화이자로 8주째 맞게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근데 본인이 네. 나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로 이제 맞겠다 그럼 8주째 아스트라 맞게 되는데 다만 네. 현재 4에서 12주 사이에 접종을 하기 허락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백신의 물량이 가능하면 4주로도 당겨서 접종은 가능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광지에서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남은 연휴 기간 이동 모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